전세를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지금 현재 기조는요. 거의 막 몸부림을 치는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와서 그렇게 네.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네. 임차인들한테 너 월세가 좋냐 전세가 좋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그냥. 다들 전세를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2026년도, 27년도는 전세 월세가 내려갈 가능성이 없어요. 스마트 튜브의 김학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전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는 게 당연히 이제 주담대가 있겠지만 또 하나가 이제 전세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전세 끼고 집을 사거나 뭐 세입자한테 전세금 올려받으면 뭐 그게 또 어차피 남의 돈 쓰는 건 마찬가지니 네. 전세 쪽도 이제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전세 자금 대출 나가는 게 결국에 뭐 원흉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댓글에 정말 많거든요. 네. 전세 시장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전세 시장. 저도 이게 참 고민이고 예측이 좀 어려운 게 어느 정도까지 손을 댈 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세 쪽은 원래 손을 잘 안 댔었거든요. 네. 임차인들 세상이라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정부가 어찌 보면은 좀 무섭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저를 하지 않더라고요. 목적이 생기면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6월 27일 대출 네. 규제로 알 수 있었거든요. 6월 27일 대책으로 제일 저는 선의의 피해를 본 것이 뭐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임차인들이라고 생각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조금 박탈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 계획을 세웠었고 지금까지 그걸 활용해서 이사를 했었잖아요. 네. 하루아침에 그걸 이제 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조금 똑똑하신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를 전략적으로 노립니다. 싸기 때문에 입주자일 네. 때. 그래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풀로 받아서 바로 입주를 하죠. 근데 그게 지금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신축 예. 아파트 전세는 어쨌든 대출 없이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임차인들은 이제 못 가요. 이제 구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물론 이것도 선의의 피해자냐 아니냐 따지게 되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근데 그런 수요들 임차인들의 수요들이 이제 좀 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규제를 계속 확대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출도 줄인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에다 DSR 넣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전세자금 DSR을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한테 듣겠다고 하는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전세 쪽에다가 좀 금액을 낮추려고 하는 시도들은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선의의 피해자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전세 쪽 시장은 좀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전세 쪽도 시장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가려고 하는 수요들이 조금은 이제 증가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어쨌든 명목상 전세가는 내려가지만 반전세가 늘어나고 네. 월세가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근데 전세가 내려간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반전세나 월세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임차인들한테 부담은 더 클 거예요. 네, 은행 이자보다는 더 셀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반대로 그 돈을 누군가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에서 반전세로 가서 1억이 줄었다. 네. 1억만큼 어쨌든 집주인이 뭐 돌려줘야 될 텐데 네네. 그 돈을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돈도. 그 대출을 뭐 이렇게 상환하는 것도 전세 반환 대출도 막 막고 하니까 네. 여기서 그럼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막았다가 풀었다는데 오늘 보니까 또 부산은행에서는 또 해주겠다라고 발표한 거 보니까 뭔가 또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6월 27일 대책 중에 부작용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전세금 보증하는 것들에서 생활안전자금 1억으로 막은 것들은 풀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또 뉴스에서. 다시 또? 네, 그래서 이들도 그러니까 임차인 건든 게 자기들한테 플러스 알파가 안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바로 이제 의견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급조된 정책이었다고 하는 것들이 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임차인들이 원하면은 조금씩은 이제 원래대로 조금 완벽하진 않겠지만 돌려줄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시도를 하겠죠. 전세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그래서 아무래도 전세 때문에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고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 정책들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전세를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네. 뭐 아예 없애진 못하더라도 이번에 확실히 전세 시장을 좀 많이 축소를 시키겠다라는 그 목적에
의미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세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 전세 얘기만 하더라도 진짜 뭐 며칠 동안에 세미나를 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제 느낌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임대인들을 위한 제도라고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모든 전세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것들을 디테일하게 쪼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 사기 문제부터 한번 간단히 한번 넘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오해가 많으신데 전세 사기하고요 아파트 전세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전세 사기의 99.9%는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A, B, C가 있는데 C에서 생긴 문제로 A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문제하고 아파트 전세 문제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세대 빌라 전세 문제는 그쪽 방향 그쪽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 푸는 거조차도 아파트에서 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제 느낌이 아닌 느낌인데 제도권 전문가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전세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적인 조언을 할 때 전세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 하면서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선진국들은 전세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몇 번 세미나 갔더니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분들이 뇌피셜 이 많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제가 이거는 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번 정부에서 그동안 조사한 데이터도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또 데이터 보고 옛날 거라고 싫으시면은 새롭게 조사해서도 돼. 주거실태 조사에도 매년 조사하는 게 있고요. 임차인들한테 너 월세가 좋냐 전세가 좋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그냥. 다들 전세를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전세는 임대인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이 맞아서 만든 제도인 것이죠. 일방적인 제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고 발전해 온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둘 다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유지가 된 것들인데 한 번도 임차인들이 전세가 좋다 월세가 좋다 얘기하는 전문가를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자기들 뇌피셜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명확하거든요. 임차인들이 전세를 원해요. 그러면은 전세를 원하면은 이 전세를 문제가 없이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를 시장에서 이렇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 연구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그냥 문제가 생기니까 없애겠어. 갭 투자 문제라고 하니까 근데 갭 투자가 왜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왜 문제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기존 것들을 없애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약간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뭐 문제 생기면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한 분은 이제 꼬리 자르기라고 하죠. 네. 없애는 쪽으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분은 그냥 뭉개죠. 시간이 해결해 주겠거니. 그래서 저는 이제 다세대 빌라의 전세 사기 문제는 뭉갠 거고요. 그리고 몇몇 정책들은 그냥 자르려고 하는 것들인데 아마 이번에 아파트 전세 쪽은 자르려고 하는 정책인 것 같고 다세대 빌라 쪽은 좀 뭉개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장을 좀 통제를 하고 컨트롤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데 네. 주담대는 어쨌든 정부가 은행을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네. 전세 쪽은 사실상 사금융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이렇게 주담대가 안 나오면 전세를 줘버리니까 그러면서 또 돈을 융통을 하니 전세를 확실히 이제 눌러버리면 이제 이래나 저래나 주담대를 가지고 다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국가 운영상 더 맞지 않냐 뭐 이런 네. 방향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대신에 임대료는 정치인들의 올라가지만. 정치인들의 속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 네. 얘기를 노골적으로 못 하겠죠. 왜냐하면은 뭐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통제란 말을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좀 말씀하신 대로 되게 권위적인 게 맞고요. 공무원 조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허가권이라든지 그런 좀 우월한 입장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년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공급도 부족하다고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신축 선호도는 뭐 계속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전세는 잘 못 구한다면 뭐 전세가도 내려가고 월세도 같이 내려가면 제일 해피하겠지만 네. 공급이 없으면 보통은 이제 전세를 누르면 월세가 튀든 네. 뭐 어떻게든 전반적인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에 월세의 어떤 급격한 상승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월세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었고 지금 2년째 올라가고 있어요. 월세는 전세보다 훨씬 더 많은 빠른 스피드로 올라가고 있었고요. 네. 뭐 과속화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하급수로 올라가진 않고 그냥 인플레이션 이상만큼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는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전세도 살짝은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세상 일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그룹사에서 뭔가
지침이 바뀌면은 되게 불편해요. 네. 이것들을 이제 그래서 막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날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 몇 개월은 걸리는데 그냥 어차피 해야 되다 보니까 몇 개월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세상 일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지금 뭔가 이제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가 들어왔죠. 불편할 텐데 그래서 만약에 대출이 안 나와 예전에 대출이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전세금은 올라갔었단 말이죠. 전세 대출이 잘 안 나왔을 때도 지금 어차피 많이 나와봤자 5억이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전세자금 대출이 뭐 10억, 20억, 30억 나오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되고 5억이거든요. 그럼 5억 안 나와도 전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또 풀로 안 받고 뭐 1억, 2억만 받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만큼 빼고 그냥 그 전세가 디폴트가 돼서 그때부터 전세가 올라가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대출을 안 받는 만큼만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저도 하나 좀 우려되는 거는 네. 내년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 내후년이 어쨌든 입주량이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입주장 때 전세가 구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 구하기 힘들어서 막 좀 싸게도 내주고 그렇죠. 하는데 입주장이 없으면 전세를 막 빨리 구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좀 작아지니 네. 이런 상황에서 막 금리 내려가고 하면은 뭐 그래 그럼 반전세로 간다 하면서 막 월세 막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건 이제 저희 유료 강의에서 보통 하는 얘기인데 네. 네, 좀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신규 아파트가 뭐 1년에 뭐 적어도 3만, 많을 때는 5만, 또 4만 전후가 이제 할 때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신규 입주 물량들을 이제 활용하라고 하고요. 입주장이 없거나 공급 물량이 없는 쪽에서는 분명히 여기는 전세든 매매가든 올라가니까 그것도 미리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라고 보통 이제 조언들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부분들이고요. 2026년도, 27년도는 전세 월세가 내려갈 가능성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정부도 모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들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인위적으로 네. 뭐 그냥 기간을 더 연장을 시켜주는 네. 플러스 2 쿠폰을 뭐 하나 더 준다든지 2 플러스 2 플러스 2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전월세 상한제를 뭐 일시적으로 적용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시세가 올라도 못 올리게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좀 극약 처방이 또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진짜 헌법을 초월하는 거라서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아파트 가격 상한제를 두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임차인들은 임차인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그것들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대차 상한을 두는 것들은 전세적으로 드문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우리가 전월세 상한제 5% 상한이 2 플러스 2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2 플러스 2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임대인들은 더 올리겠죠. 공급이 없는 거. 그냥 공시를 내버려 두는 한이 있어도 더 올리려고 하겠죠. 예. 아니면 뭐 과거처럼 실거주를 하러 들어간다든지. 왜냐면 그때 2 플러스 2 쿠폰을 이제 소급 적용한다고 하니까 막 다 실거주로 막 들어가고 막 그랬었던 게 저도 기억이 나요. 예. 가평에 살던 할아버지 분이 갑자기 대치동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왜 들어가셨냐고 했더니 원래는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전원주택 갔는데 네. 실거주 하라고 해서 들어간다. 그렇죠. 예, 학군도 필요 없으신데. 그러면 이제 임차 물건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원래 전세 그 1년이었다가 2년으로 늘렸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문제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공급은행이 4년이잖아요. 그럼 또 그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가 대한민국 역사상 전세 가격이 제일 많이 폭등했던 시기 중에 하나인데 그게 2 플러스 2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또 그렇게 되면 또 반복되겠죠. 그러면 또 이게 어차피 정권이라고 하는 게 맥시멈 5년이거든요. 이미 이제 1년 차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남은 4년 동안 더 힘들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 전세라는 게 뭐 임차인한테 좋은 제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임대인한테도 좋은 제도니까 이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이 맞았죠. 서로 이제 뭐 이득을 서로 네.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제도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근거 없는 대출일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담보가 없는 대출이잖아요. 신용 대출인 것도 아니고 뭐 애매하잖아요, 이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 자체는 이제 없애고 다른 식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걸 계속 살려놓는 게 맞냐. 뭐 이런 논리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 자체가 상품으로 보면 좀 이상한 제도다. 어떤 근거 없이 그냥 대출이 막 나가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을 서가지고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법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 얘기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하신 분들은 다 배우셨을 것 같고 일반인 분들에도 법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전세권은 채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채권이면 지금 하신 말씀이 맞아요. 네. 근데 전세권은 물건이거든요. 물건은 담보가 돼요. 담보가 되기 때문에 전세권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주택 안에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채권의 회수를 세입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해버리면 되는 것들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이 대부분 다 은행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리스크가 저는 없는 대출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일 안전한 대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맨날 집주인과 무슨 쿵짝을 해서 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전세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은 이건 뭐 법적으로나 금융적으로나 뭐 리스크 차원에서 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이것들을 예전에 대출을 안 해줬다가 해줬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전세가가 이제 더 집값을 밀어 올린다. 높아진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 올렸다라고 자꾸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맞으면서도 좀 틀린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전세가율이 생각보다 서울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렸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맞아요. 저도 그렇게 투자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다세대 빌라도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 것도 맞습니다.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것들. 그래서 전세가가 이제 그 전세 사기가 발생한 것들이니까 붙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50%밖에 되지 않고요. 특히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재건축 재개발 물건들, 특히 재건축 물건들인데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반포주공 1단지나 잠실주공 5단지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가율이 20%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렸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건 억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기보다는 그냥 수급의 문제인 이거 같거든요. 새 아파트를 필요하는데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많이 올라간 것들이고 미래 가치가 반영됐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세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그냥 음모론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꾸 그 음모론을 자꾸 펼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다시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임차인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들한테도 유리한 제도지만 임차인들한테도 유리한 제도잖아요. 그러면은 둘 다 유리한 제도를 왜 없애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것들이고 자꾸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 그냥 제도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저는 음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는 세금 걷기가 힘들잖아요. 지금은 세금을 걷습니다. 간주임대로. 그래도 저도 간주임대를 꽤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세금 거두려고 하면은 작정을 하면은 똑같이 될 수 있고 왜냐면 그거를 은행에 넣었을 때 생기는 이자만큼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월세로 전환시키면 확실히 종소세로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 그런 거가 아닐까 추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전세를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지금 현재 기조는요. 거의 막 몸부림을 치는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와서 그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뭐 전세 소멸은 뭐 월세 상승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을 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